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그래프가 개장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점차 제한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제 6일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화 가치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에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읽으면서 대비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비밀 종목까지 오픈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 올바르게 잡아주실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오늘 가장 큰 폭의 유가증권 시장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35%의 하락. 올해 들어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2.35%의 하락을 겪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패닉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나타내셨는데 수급이라든가 또 주변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패닉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을 진행해야 될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황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시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장 이겨내시는 방법. 그리고 맨 끝에는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반등장에서 빨간 계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시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은 오늘의 흐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많은 뉴스들을 검색해 보시고 또 주말에도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나와 있는 뉴스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뉴스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부정적인 향후 전망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권해드릴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힘드시다고 해서 흔들리시거나 시장을 자꾸 왜곡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가장 큰 내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부분은 미국 쪽에서 7월 1일 날 또다시 얘기한 부분이 있죠. 수입 자동차 부분하고 차량 부품에 대해서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검토해라. 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이거 지금 왜 자꾸 지금 무역전쟁 일으키려고 난리를 낼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밭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보수층, 그리고 백인, 남성, 이런 부분을 자꾸 자극을 해야 되죠. 거기에 2016년부터라 그랬어요. 2016년 이후에 계속, 2016년 11월 9일 날 대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미국이. 그 이전에 계속 공화당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수층에 대한 집결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브렉시트랑 똑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무역 전쟁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FTA도 있었고, 예? 북미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란의 핵에 대한 부분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경한 보수층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예?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오늘 시장 빠지다 보니까 7월 6일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안 해. 똑같이 우리도 그럼 미국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조정받으니까 7월 6일 날까지는 뭐 힘들 거고. 아니 그럼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말일 날은, 금요일 날은 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예? 그때는 멀쩡하고 지금 오늘 갑자기 빠지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개파락이 빵 나오든가. 개파락 나왔어요? 시장 처음에 보합으로 출발해서 플러스권까지 살짝 들어올렸다가 그러고 나서 밀린 거 아니에요? 어떤 이게 뭐 큰 문제가 됐네 지금 오늘 기준에? 그럼 실질 이게 문제였는지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말에 나온 내용이 또 뭐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선거 지나고 난 다음이죠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 조정이 지금 깊어지는 게 선거 지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예? 선거 끝자락부터 해서 선거 끝난 이후부터 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제재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 연말까지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한다. 이 부분도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해요? 지금 정부가 기업들을 너무 못 살게 군다. 지금 정부가 정책을 잘 못 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벌써 금융시장이 붕괴돼 있어야 돼요. 기억 안 나세요? 몇 주 전에? 예? 몇 주 전에 이태리 문제하고 또 스페인 문제 쪽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오늘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독일에 대한 정정 불확실성, 정정 문제, 독일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독일이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정을 받. 독일 지금 유럽 중에서 가장 덜 빠지고 있어요. 오늘 기준에 0.4%대 눌림입니다. 예? 유로스타 같은 경우 1% 수준까지 눌려 있는데도 그냥 갖다 붙일 거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금융위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이것이 문제가 된다. 기업들이 힘들다. 기업들이 힘들어서 실적이 잘 나옵니까? 나오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 조금 둔화된 게 그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에요. 특히 오늘 기준에서 이 부분이 뭐예요? 삼성을 겨냥하고 있다. 또 이런 확대 해석까지 있어요. 그게 확대 해석이든 아니든 시장에서 반영됐냐 이겁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2.35% 하락 부분은요. 코스닥 시장 요즘 들어서 시가총액 비중의 40% 차지하는 바이오주들의 눌림폭 때문에 조정만 받았다가 한 3%씩 막 조정받았죠. 유가증권 시장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35%, 54포인트 밀리다 보니까 막 패닉.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밀리고 52주 신저가가 유가증권 시장 209개 종목, 코스닥 219개 종목. 근데 오늘 밀려서만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전부터 신저가가 나왔죠. 여기서 돌릴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품이 형성됐었던 부분이 소진되고 나면은 그 부분이 옥석 가리기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장에 이게 악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 볼게요. 일봉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 여기 체크를 하십시오. 이게 연말 폐장일의 종가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연말 폐장일의 종가. 그거 대비해서 솔직히 얼마나 빠졌어? 연말 폐장이 2,400포인트 중반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2,300이 이탈이 됐어요. 그럼 한 2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좋아. 200포인트 빠졌다고 치고요. 두 번째. 자,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고점 대비. 여기. 1월달. 글로벌 증시 전부 1월달에 미국이 8% 급등 나왔어요. 한 달에 8%. 말이 돼요? 한 달에 8%가? 근데 와, 좋아 하고 있다.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없나? 우리나라하고 FTA 관계 없어요? 이란에 핵 문제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 내용 기준에서도 랠리 나올 땐 가만히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얼마나 나왔어요? 시장 조정이. 정확히 12점 종가 기준으로 12.87%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5%가 안 돼요. 12.87이에요. 예? 수치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15% 미만이다. 13% 미만이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13% 조정받았다. 그것도 1월 달에 인위적으로 오버슈팅 나왔던 거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시장 조정은 어떻게 된다? 월등히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 2.35%의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잊어버리신 거 있으세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2월 달에, 1월에 미국 같은 경우 8% 등락 주고 나서 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2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다우 지수가 하루에 1,500포인트 움직여버렸죠. 하루에 1,500포인트. 시스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장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깨져 있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 막 사상 최대치 랠리죠. 폭발적인 랠리란 말이에요. 무역전쟁의 당사자 국가가 폭발적인 랠리라고. 어찌됐건 그 당시에 1,500포인트 밀릴 때 이때 당시에 요 흐름 있죠? 요게 개파락 나오고 미국 1,500포인트 등락 나올 때예요. 종가가 1%대 하락이에요. 1%대.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나왔죠? 갭상승. 예? 종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예? 아이고 힘들어요. 시황 어려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캔들 자체에 지금 종가가 여기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여기서 끝나서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음봉 떨어진 거 캔들 시가가 어딘지부터 제대로 아시란 말이에요. 시황보다도. 어찌됐건 여기가 시초가죠. 장대음봉 나왔죠. 이 장대음봉 나오고 이때 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몇 퍼센트? 2.32% 빠졌어요. 네? 2.32. 오늘 얼마? 2.35. 그러면 미국장 1,500포인트 빠진 것보다 지금의 흐름이 뭔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 내용 보고 무역 전쟁 났어. 이것뿐이 더 돼요? 그 전부터 있던 내용, 2016년부터 있던 내용. 그 다음에는 큰 음봉 떨어진 거 뭐 중간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치더라도 오늘 떨어진 음봉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최저점으로 장중 등락폭의 최저점으로 마감이 된 거고 등락폭 자체 2.35%가 최근에 이런 흐름 자체가 없었고 과연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앞전의 흐름 당시 대비해서 오늘의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 전체 등락 범위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나마 의약품이 오늘 좀 반영을 해준 부분이 지지를 해준 부분이 일단 의약품 쪽에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계속 강보합권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방어가 일정 부분이 됐고 그리고 뭐 유가증권 시장만 그렇지 뭐 코스닥은 안 그랬죠. 신라젠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에 띄는 것이 비금속 광물 5.57% 하락.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없냐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4.90% 빠졌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둘 다 없어요.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시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종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협주. 바이오주가 9월부터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까지도 바이오주에 랠리가 있었죠. 근데 신라젠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신라젠이 사실상 작년에 바이오주들 이끌어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시장 2위까지 올라가고 그 신라젠이 15만 원 고점 찍고 7만 원 이탈돼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 반등 좀 주다가 다시 7만 원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 거품이 깨져 내려가는 사이에 경협주들이 희한해요. 선거 앞두고 경협이야 또. 그러고 나서 경협주들 올라왔다. 지금 솔직히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죠. 경협주. 내가 경협 추천했어. 내가 했어. 쥐가 사지. 예? 고점 대비 철도주들이 그렇게 센 경협주라고 표현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건설주가 그렇게 저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 불구하고 최소 30에서 50% 이상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도 몇몇 종목은 시가총액 300억짜리 한 2천억까지 땡겨놨었잖아요. 그러다가 반토막 나니까 어때? 그래도 바닥 대비 한 1, 200%, 2, 300%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경협주 대세입니다. 올해 내내 갈 겁니다.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어요. 그 거품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수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바이오, 또 경협, 비정상적인 랠리의 흐름들이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신용.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희한하게. 선거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신용에 대해서도 각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 이상으로 신용 주지 마라. 줄여라. 그 줄여드는 신용 부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심리적인 요인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오늘 힘들죠? 2.35% 빠졌죠? 전기전자 업종 빠졌어요? 지난주 악을 쓰고 얘기했잖아. 전기전자 업종 보자고. 정상적인 테마로 간다고 이제. 정상적인 실적으로 간다고. 전기전자 업종 2.21% 빠진 겁니까? 개장 초에 삼성그룹주 못 살게 한다며 정책적으로. 개장 초에 삼성그룹주 삼성전자 플러스 나고 문제가 있던 개파락 나고 삼성전자부터 죽어야죠. 2.21%.
삼성 SDI 삼성전기 보합. 화학업종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화장품도 있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유화학,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죠. 정유화학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갖고 나와보세요. 아니 영업이익 무슨 3조 가까이 내는데 시가총액은 그냥 요막. 그러한 비이성적인 흐름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개선된다. 2.35% 빠질 때 2.93입니다.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죠. 이제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놓고 보죠. 진짜 무역전쟁이고 뭐 문제가 됐어. 니케이 같은 경우 오늘 2% 수준의 하락, 1%대 후반의 하락, 장중 내내 약보합이 있어요. 근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흘러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무역전쟁의 영향입니까? 요즘 뉴스 보면 맨날 그거, 일본이 엄청 빠졌어. 뭘 엄청 빠져? 얘네 여기서 얼마 빠진지 아세요? 우리 아까 여기서 얼마 등락 나왔다 그랬어요? 3% 등락 나왔다 그랬죠? 미국 1,500포인트 빠진 날, 등락 나온 날. 일본 이게 7% 등락이에요. 7% 등락. 4월 말에, 3월 말, 여기 4월 말에 3월 말, 요때 이게 얼마? 이게 5% 수준의 등락이에요. 5%에 가까운. 그리고 나서 요때 있죠, 요때. 요때 요럴 때에도 등락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때만큼 흔들리고 있네. 그리고 물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그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일본은 뭐 중국에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 죽이려고 하는 무역 전쟁이에요? 갖다 붙일 때다 갖다 붙여야지. 호주 그냥 랠리예요. 그냥 호주는 랠리.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의 등락입니다. 랠리예요 그냥. 응? 대만은 오늘 한생 휴장했죠. 대만은 어때? 대만도 지금 전년도 이게 다 줄거놓은 게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 말 종가. 그 기준으로 대만 기술주의제 대만이 뭐 엄청난 문제 있습니까 지금? 네? 중국 보자고? 이게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어떻게 됐냐면 최고 고점 대비해서 22%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이 얼마냐면은 2016년도 수준입니다. 2016년 초. 그럼 글로벌 증시가 다 중국 때문에 2016년 초반까지 다 깨져 내려가 있나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016년 그 당시의 기준처럼 다 내려가 있나요? 브릭스 시장에는 연동이 안 됩니다. 선진 시장은. 경제 동향에는 연동이 된다 할지라도. 요즘 조금 힘드니까 중국이요 얼마 빠졌어. 중국 이때 당시에 미국 1,500포인트 빠질 때 이때 당시에 중국 6%대 하락이에요 이게. 그리고 5월달 6월달 들어서 요거 있죠. 요게 4%대 하락입니다. 오늘은 2%대야. 이게 글로벌 시장에 문제 있어요? 영향 줘요? 그래서 유럽장이 제한적인 조정이고 미국 선물이 제한적인 등락입니까? 억지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억지. 응?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 보여드릴게요. 시황이 많으니까. 요게 뭡니까?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근데 환율 얘기를 해. 왜? 뉴스에 뭐라고 조금 나오니까. 환율 한 번만 배우라 그랬죠. 한 번만. 이게 뭐예요 이게? 창피해 죽겠어. IMF 때도 아니고 리먼 터졌을 때. 리먼 터졌는데 미국이 잘못했는데 미국의 발생상품의 문제인데 모기지 론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휴지가 되냐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취약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근데 취약하다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무슨 뭐 지금은 북한하고 관계가 좀 좋아져서 괜찮잖아요. 그 당시 어때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밀 타격한다 그러고 뭐 전쟁 날 영화 안 보세요? 막 헬기 두두두두두 뜨고 뭐 전용도 막 와가지고 자국민 다 데리고 가 선진국.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작년에. 한 가지만 놓고 보자 그랬죠. 환율에서. 최소 1,200원이 이탈되는 1,200원 위로 올라가는 환율.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와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1,200원 위로 올라갔나요?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됐어? 뭐 문제돼? 막 그냥 환율 이렇게 1,100원 깨고 여기가 1,100원입니다. 빨간 색깔. 1,100원 깨고 내려오면 아이고 우리가 수출이 GDP 70%인데 환율이 깨져갖고 엉엉엉 왜 우냐고. 700원까지 밀릴 2007년도에 900원까지 내려왔던 900원이 살짝 깨졌어요. 그때 이렇게 내려왔던 환율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습니까? 폭등했지? 원화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 1,120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1,120원인데 왜? 1,120원이 왜?
오히려 좋지. 이 초록색깔 선이 뭐예요? 초록색깔 선이 인위적으로 1140원을 맞춰주던 색깔 선입니다. 그 위에 있으면 참 편해, 수출주가. 수출주가 편한 거고 서민은 등골 휘어요. 원유 1달러에 900원 주고 사오는 거하고 원유 1달러에 1140원 주고 사오는 거하고 같겠어요? 근데 어느 거 뭔지도 모르고 원화가 지금 약세인데 그럼 왜 약세인데 뭐? 원화 약세인 거고 뭐? 원화 약세하고 주식시장 빠지는 거고 뭐? 외국인하고 이걸 왜 갖다 붙여? 예전에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명드릴 때 배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렵죠? 결론은 환율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유로 쪽에서의 유로화의 살짝 약세, 일부 요만큼의 약세. 그것 때문에 달러가 소폭 강세를 띈 거예요. 93 땡땡에서 94로. 안전자산으로 회귀 같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고 달러가 약세를 떼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띠면 우리나라 원화는 또 강세를 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엇박자란 말이야. 아무 내용이 없어 사실은. 내용도 없는데 자꾸 시장 빠진다고 이걸 왜 갖다 붙이냐고. 다시 한번 힌트 드려요. 조금 전에 뭐였어요? 우리나라 지수 빠진 게 13% 미만이었죠. 고점 대비. 예?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황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환율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환율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시황을. 이 자료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제가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오늘 당장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9시부터 첨삭지도 참여하셔서 시황, 교육, 그리고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 지금부터 설명 자세히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첨삭지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7월 시장을 헤쳐나기 위해서는 시황과 추세를 읽으면서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방송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공개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천장이 넘는 PPT 자료들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300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300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천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환율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해외 상황 부분은 첨삭지도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 국내 흐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주가 등락 범위인데 오늘 가장 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진화되기 위해서 클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의 흐름의 기준이 잡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이 부분을 10% 수준까지는 좀 유예를 해줬다가 3% 수준으로 낮추려는 그런 흐름. 거기에다가 이제 자본시장 부분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이 제재, 그리고 또 유보금, 유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칼날이 삼성그룹에 향했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문제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로 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등락입니다. 오늘 몇 퍼센트 빠졌다고요? 2.35% 빠졌죠. 2.35% 빠졌는데 삼성그룹주들 중에서 2.35% 이상 빠진 게 이 종목이에요. 요거.
요거 삼성증권, 삼성생명, 제일모직,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 예? 이 종목군들의 주가 등락폭도 시장 대비 폭락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삼성그룹주들이 악재 요인으로 인식이 된다? 그럼 어떻게 삼성 SDI 전기는 멀쩡하게? 예?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내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삼성전자 2.3%입니다. 응? 딱 시장 하락 유리예요. 저점 대비 2016년 저점 대비 올라온 거는 시장 대비 3배 이상 올라와 있고 조정은 똑같이 받았어.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개장 초에 내리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예? 1% 미만 수준에서 플러스. 계속. 그러고 있다가 종가 기준에서,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전체 시장의 낙폭이 심화되다 보니 천하의 삼성전자도 동반적으로 밀린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의 문제가 발생돼서 삼성그룹주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정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수 빠졌다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인데 이거 잘 보세요 한번. 오늘은 그 얘기 쏙 들어왔죠. 예? 어떤 얘기냐면은 시황을 하나 보시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HTS 발달한 게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경제 TV 활성화된 것도 딱 그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됐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그냥 이 수급면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 오늘 기간이 4천억 팔아서 시장이 폭락했어요. 아니 시장에서 기간이 4천억 팔았다고 시장이 폭락을 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1조 5천억, 매수 1조 1천억인데 매도를 밑으로 푹 던졌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팔아서 오늘 시장 조정받은 게 아니라 외국인도 1,100억 매수했지만 매도 1,400억, 1조 4천억, 매수 1조 5천억. 근데 매도 부분을 밑으로 툭툭툭 세게 던졌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종목별로 보면 결론적으로 종목별로 대형주 보면 심각하게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그런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투매라는 거죠. 마지막 자락에서의 투매. 개인들이 2,400억 떠안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다? 개인들이 2,400억 떠안았는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와 매수가 있고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 아닌 세 명에서 고스톱 치는 게 아닌 어마어마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고 그게 패닉 상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밑으로 막 떨어지다 보니 여러분들 같은 밑으로 막 누가 던지는데 위로 막 사실 거예요? 밑으로 가만히 있다 받으면 되지. 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5월 30일 날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리면요. 5월 30일 날 외국인 기관이 1조 이상을 매도했어요. 5월 30일 날 1조 이상. 개인이 1조를 떠안아서 개인이 그 정도 떠안았을 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냐? 1%대 하락입니다. 오늘처럼 2.35가 아니라 1%의 하락. 이해되세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또 생각하신 그런 것처럼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거나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기업, 반기업적인 정책이어서 뭐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거나 그러면 벌써 수급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때 5월 말일 이때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저러한 추세의 흐름이었던 거지 시세를 깨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흐름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때가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돼요? 물론 선거 끝나고 쫙 밀렸어요. 우리나라 증시 계속 강조드리면 선거 끝나고 밀렸습니다. 뭐 선거 전에 인위적인 방어를 했든 말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민감한 내용이고 선거 끝나고 어찌됐건 밀렸어. 남북 정상회담 선거 전에 딱 해서 희한하게 날짜도 잘 맞춰.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5월 30일 날 장대목 떨어질 때 1%대 하락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서구형,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전서구형. 그러고 나서 1차적인 기본적인 반발력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업종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고 그럼 왜 밀려 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변 요인들이 많이 있고 또 금리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지 않냐.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랠리가 나왔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전년 종가 대비 밀린 게 요만큼이에요.
예?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분명히 13% 미만의 하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요. 요 고점 찍고 24,000포인트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왜? 우리나라는 안 빠졌거든. 미국 때는 충격받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저점, 고점은 못 높이더라도 저점은 높이고 있었거든요. 일본 쪽이 깨지거나 독일도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신경도 안 써. 남들이 얼마 빠지거나 말거나 그때는. 그죠? 이게 얼마 빠졌을까요? 24,000에서 2만 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16%가 빠진 16%. 그들이 16%, 일본이든 독일이든 16% 빠져내려갈 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선거 앞두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밀렸어. 그럴 땐 신경도 안 쓰죠. 이때는 무역전쟁 없었나? 이때는 뭐 우리나라하고 FTA 조정 안 해요? 이때는 뭐 중국하고 어떤 문제 없었어요? 이때는 이란과의 핵협상 없었어요? 핵협상 파기하는 거 없었어요? 다 똑같이 있었다고. 근데 일본이 16% 빠지고 독일이 16% 빠지고 이러한 부분은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13%, 16도 아니고 13% 저고점 대비 그거 빠졌다고 난리가 났고 우리만 문제가 되고 수출이 그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뭐냐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방어라고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글로벌 시장하고 디커플 돼 있던 현상 부분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올라와 줄 때 우리도 같이 뭐 아름아름 가주면 좋은데 선거 끝나자마자 희한하게 선거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물량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신용에 대한 금감원에서의 야 신용 좀 정리 좀 해. 과도하네. 아이고 바이오 작년 9월부터 가도 가이오 막 몇백 %씩 올라오고 막 조 단위로 시가총액 때도 이러고 있다가 야 니네 이거 보니까 안 되시로 와봐. 그런 흐름들이 겹쳐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6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대한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흐름.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돌려진 부분도 있죠. 그게 다시 인위적으로 만약에 돌려진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 예? 오늘 보합 잘 출발하고 삼성전자 잘 움직임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미국의 선물도 전혀 충격 없었어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 선물도. 그러던 와중에 툭툭툭 미끄러지다 보니까 지수가 조정이 확대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신용에 대한 또 스탁론에 대한 이런 반대 매매 우려감의 물량들도 포진돼 있을 거예요. 내동 매매, 투매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문제들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이 잠시 꼬여서 눌림폭이 확대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으로 연동돼서 보자. 그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어디? 나스닥 지수, 기술주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가 오늘도 보시면 안 빠졌죠. 상대적으로. 안 빠졌습니다. 실적 뒷받침되기 때문이고요. 기술주 플러스 금융주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지주사에 대한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화학입니다. 화학 두들겨 맞고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큰일 나요. 화학 업종, 화학이나 정유처럼 지금 실적 대비 PER, PBR이 저평가인 업종 갖고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시장이 살아날까? 진짜 난 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디를 돌려봐도 말도 안 되는 뉴스 내용, 말도 안 되는 무슨 다른 거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평상시에 등락이 얼마큼 나와 있었고 그리고 고점 대비 얼마큼 밀려 있고 차분하게 잘 생각하시고요. 시황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황이 무지하게 길어졌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분명히 7월 달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업종만 보시죠. IT, 금융지주사, 화학, 그리고 철강에서의 포스코까지만 놓고 보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이렇게 마무리해드립니다. 오늘 시황 빠져있는 부분, 뭐 상품 가격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첨삭지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부터 진행할 교육에 대한 내용과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종목, 그 종목 오늘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받고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과 관심이 뜨거운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에 무료로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계좌를 늘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죠. 계좌 자체가 파란 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은 예전에 리먼 브러스, 원래 리먼이 아닌 서프라임 문제가 불거진 거지. 서프라임 문제 불거졌을 때나 또 우리나라 뭐 IMF 때나 이럴 때와 전혀 다릅니다. 예? 금리에 대한 흐름도 다르고 자신감 꼭 가지시고요. 교육 집중해서 교육을 통해서 종목 잡으셔서 꼭 좋은 수익 이번에 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추세로 들어와 있는데, 추세 분석에는 뭐,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수준이 아니고,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여기서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갭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골든크로스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여기서 이동평균선만 한 30강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없는 내용들. 자, 앞부분은 빠르게 복습 진행해 드릴 텐데 추세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추세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관성. 한번 땅 치면 한쪽 방향으로 샥 가는 거. 회귀는 너무 가파랐나 해서 다시 원적으로 되돌려지려는 흐름.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일정 구간에서의 평균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거래일이다. 그럼 20거래일에 종가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됐었느냐. 그 기준에서 이 각도가 가파라지면 회귀될 가능성, 그 부분을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논할 수 있다. 어느 지점에 변곡이 나와서 꺾이거나 되돌려지기 전에는 방향성을 지속할 수 있다. 그 방향성의 기준으로 목표 주가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추세가 나오려면 뭐가 진행이 돼야 돼요? 수급이죠.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하락, 혹은 상승, 혹은 횡보. 뭐예요, 그러면? 횡보라는 거는 관망의 분위기가 짙은 거고, 하락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도, 상승이라는 건 누군가 계속 매수. 그러니까 세력의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추세 분석에 대한 목표입니다. 종류에는 추세선이 있고, 저항선,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 갭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배웠죠? 이제 이평선에 딱 들어가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평선을.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평형 추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내용들은 뭐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상이나 일반적인 뭐 도서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정형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게 뭐예요?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무너져 내렸어. 시장이 깨졌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오늘 시장에서 1850개 종목 이상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1850개가 빠지는데 거기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 것이냐, 밑으로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디도 정형화된 내용이 없다 그랬죠. 네? 지금 여태까지 모는 종이에 그림 그려가면서 차트 그려가면서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7번 수익률 대 우승하고 책 10권 내고 그 책을 교재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시키고 그 내용이 앞전에 보여드린 내용처럼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내용 짜집기라면은 어떻게 다른 분들 교육을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락 추세야. 내 종목이 지금 깨져 내려갔어. 어떻게 배워오셨어요, 여태까지는? 아, 손절, 지지라인 이탈됐어요, 손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한가 가야지. 예? 삼성전자 오늘 깨지고 내려갔어. 깨졌네. 외국 기관 다 팔아. 하한가.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내용을? 제대로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혹은 여기서 돌파를 하거나. 그게 하루가 아닌, 예? 어느 날 악재 나와서 그게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짜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최소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 위에서 추세가 형성되거나 밑에서 추세가 형성되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추세가 무너졌다 혹은 뚫렸다 돌파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이 기준점을 얼마를 잡을까를 모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추세선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왔어요. 예? 근데 똑같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돌파하거나 이것을 이탈할 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 살아나야 돼요. 근데 오늘의 조정은 어때요? 안 좋은 종목은 막 물량이 터지면서 깨져 내려갔겠죠. 긍정적인 종목의 시장의 영향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없이 변동성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꾹꾹 눌려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한다? 저점 편입이 가능하다. 추세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 반전일 이런 내용들 특정한 흐름에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만큼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반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루짜리가 아니라 며칠 동안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건 빨리 지나갑니다. 되돌림의 흐름 그리고 되돌림의 특징 이런 부분들 트리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생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외환거래 기법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아시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드리다가 결국은 이동평균선까지 진입을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일, 20일, 또 혹은 뭐 10일, 또 60일, 120일, 200일, 또 개개인 차에 따라서는 뭐 6일, 나는 8일 전이 잘 맞아, 나는 10일 전이 잘 맞아, 나는 17일 전이 잘 맞아. 그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쓰는, 예?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러잖아요. 8일 전을 하세요. 뭐 14일 전을 하세요. 28일 전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MACD라든가 MACD 오실레이터라든가 소나라든가 MAO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전부 이평선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일이다. 그러면 과거치보다는 나는 가장 최근의 가중치를 둬서 기준을 잡겠다. 그래야만 시시각각 변하는 빠른 시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게 보조지표입니다. 그 보조지표를 금융공학도 분들은 잘 응용을 해서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HTS상에 탑재를 해놓고 최소한 그 원리만 이해하시고 쓰시더라도 대박이죠. 아시겠죠? 중간에 뭐 나와서 여기다가 9일선 넣으세요. 왜? 이유도 없어. 그러면 안 돼.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본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지난주 수요일 날 녹화 방송 보시면은 이렇게 신세계의 실질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주가를 넣어놓고 5일선과 20일선 산정 방법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HTS상에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거예요. 추세선이라는 건 추세죠. 이동평균선은 추세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를 놓고 배우는 거는 방향성이잖아. 5일선 올라탔으니까, 5일선, 올라탔다, 매수. 5일선 올라탔어, 매수. 이게 아니라 추세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21선 올라탔어, 매수.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놓고 볼 때 막연하죠? 막연하지 않아요. 5일선이면 5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요거 빠져내려고. 종가 어디? 여기라고 그랬죠? 캔들 배울 때 종가 시가 눈에 확 들어오게 배운다는 이유. 종가 여기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얘가 출발할 때 종가가 여기였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이렇게 살짝 떠서 출발을 해. 그럼 어떻게 돼? 5일선은. 낮은 숫자 빠져나가고 높은 숫자 올라오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20일선은 똑같이 20일 짝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추세가 돌려지는 위치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랜빌의 법칙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그거 배우기에 앞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기울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신세계 아까 조금 전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죠, 여기 지금. 이게 언제예요? 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1월 30일까지는 접근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 이후의 흐름에서 횡보
예? 횡보, 하락, 뭐 상승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치고 올릴 때 여기서 따라 붙는다? 뭐 기울기가 돌려지니까 계산할 수 있다면 따라 붙을 수 있죠. 여기서라도. 예? 근데 이 흐름에 있어서는 이 기울기가 가파르고 추세 부분이 다시 회귀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다렸다 접근 가능하다. 이런 부분의 거래량이나 변동성 부분의 확대, 추세의 변화 부분의 확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평선을 그냥 5일선 이탈됐어요, 손절. 5일선 타고 올랐어요, 매수. 그 다음날 또 손절, 또 손절. 결과가 올라갔으니까 다행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날 그럼 5일선 올라타서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수술을 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우는 거는 어떻게 된다? 이 추세 라인의 기울기를 놓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추세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 기울기의 추세가 바뀌면서 거래량이 터져진다. 이 거래량도 5MA, 20MA, 이평선이 분명히 있다. 아시겠죠? 지금 맛배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점에 이 기울기가 꺾여질까?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이 더 쉽게 가는 건 보조지표 활용까지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아셔야 보조지표 활용까지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예제 부분을 전부 같이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각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무엇이냐. 5일선의 의미가 뭐고 10일선의 의미가 뭐고 10일선 없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캔들 2평 거래량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기술적 분석 끝났다. 나머지는 전부 응용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는 뭐를 한다? 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력의 흐름을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5일 이동평균선 뭐라고요? 오늘 빨리 진행하고 내일 복습해 드릴 거예요. 단기 생명선, 단기적인 추세 부분을 나타내는 또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5거래일 동안에 종가를 평균을 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내용, 투자적인 심리를 나타내고 단기 강세를 뛸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요거를 가지고 5일선이 있으면 5일선만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벅차죠. 예. 그 다음에 20일선은 뭐예요? 20일선은 한 달치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5거래일 곱하기 4주. 예? 예전에 어떻게 됐어? 6일 기준이었죠. 토요일까지 거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세력선이다. 요 정도가 돼야 21선 정도가 돼야 세력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램빌의 매매 법칙은 예전에는 HTS가 없었잖아요. 200일선. 요즘은 어떻게 한다? 21선을 놓고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1선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60일선 굉장히 중요하죠. 60일선이 뭐예요? 3개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분기 실적을 놓고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추세가 어떻게 돼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추세가 계속 강해지고 60일선이 강세를 띠겠죠.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120일선은 경기선이라고 불립니다. 경기선. 예? 그 추세의 변곡.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내일 자세히 보여드리고 어떤 업종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추세를 기준으로 캔들 기준으로 종목 잡아내고 또 추세로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예? 교육용으로 놓고 본 종목에 대해서 복습도 되고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딱 선거 끝나고요. 선거 끝나고 전체 시장 조정받을 때 밀려 내려올 때 캔들의 기준에서 잡아드리고 변형세배령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의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의 기준에서 이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아니다. 예? 이탈되는 흐름이 아니다. 긍정적이다. 왜?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23회 6월 25일자 방송 이후에 그 다음에 되돌림의 흐름에서 또 말씀드려요. 같은 종목이 계속. 예.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의 기준의 날짜의 기준이에요. 지금의 흐름이고, 어떻게 될까요? 60일선 상향되고 있죠? 이 종목 오픈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시황하고요, 교육 내용,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오픈해 드립니다. 9시부터 온라인상에서 다시 찾아뵙고요. 방송에서는 내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 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한국 증시가 상반기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또 다른 바이오 종목 오늘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7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상반기 시장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수익들 많이 나셔야 될 텐데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하반기에 제대로 승부 볼 만한 바이오 종목이라 들었습니다. 네,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COPD는 2020년 14조 원의 시장 규모가 기대되는데요. 자, 이 질병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 중인 명진약품은 미국 FDA 임상 2상의 진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0원대 주가는 최고 19,000원까지 9배 큰 시세를 터뜨렸고요. 자, 그리고 최근 HLB는 글로벌 시장 7조 원 규모의 위암 신약을 개발해 미 FDA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만 원대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10배 안팎씩 치솟는 바이오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최소 수조 원대, 시장 규모가 블록버스터급이어야 하고요. 자, 게다가 신약 개발 가능성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엄청난 시장 규모의 명진약품과 HLB 급등의 주 요인이었던 미 FDA 임상 재료까지 겸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종목만큼은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 영진약품과 HLB처럼 글로벌 임상 재료까지 겸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까요? 적중 스트라이크!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신약 개발을 하려면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자, 하지만 오늘 기업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서 임상 2상도 아니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건 영진약품이나 HLB를 능가할 메가톤급 임상 재료라는 점에서 임상 3상 통과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확인해 두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특급 재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재료까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바이오 신대장주로의 등극이 유력하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빠른 종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앞서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서 임상 3상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전 세계 조 단위가 넘는 불치병 시장에서 오늘 기업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약이 또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 글로벌 제약사가 기술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세계 28개국 시장의 권리마저 연거푸 계약해버리면서 임상 3상 통과가
눈앞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증권사 창구 두 곳에서 자그마치 100만 주에 달하는 매집과 특히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엄청난 규모의 폭풍 매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임상 3상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기 전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3번, 723번을 누르시면 글로벌 임상 신약 재료가 2개씩이나 임박한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초대형 질병 시장에서 임상 2상도 아니고 임상 3상을 성공리에 마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건 영진약품이나 HLB를 능가할 메가톤급 임상 재료라는 점에서 임상 3상 통과 재료가 나오기 전 지금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특급 재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치료제의 동일 성분을 이용한 또 다른 신약이 또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자, 이 질병은 세계 시장 규모가 조 단위가 넘는 희귀병으로 임상 통과 시에 바이오 신대장주로의 등극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증권사 창구 두 곳에서 100만 주에 달하는 매집과 특히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대규모 매집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임상 3상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기 전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초대형 질병 시장의 임상 재료가 임상 3상을 통과했다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 규모 1조 원이 넘는 희귀 질환의 신약 또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재료가 많은 오늘 이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L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수익정보 김창호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3번 누르시면 됩니다. 723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10년간 대형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재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건물 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주의.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808명으로 재산 피해만 총 438억에 이릅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한 발의 걸음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경제TV와 파인DNC가 함께합니다.